네, 안녕하세요. 돌파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닥치고 주식 공부 데이트레이딩 접근 방법 중에서 기코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딩에서 약간 그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시초가 매매 이런 거에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돌파가 뭔지, 기코 신호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 어, 제 동영상을 보시면 시돌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한 게 있어요. 또 그리고 이 트랩이란 용어도 여러분들한테 그 좀 낯선 용어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설명을 했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자신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개념 정립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코 신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기코 신호가 도대체 뭐냐 볼게요. 자, 기코 신호는 용어를 그냥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호 해서 여기 앞에 기, 코 신호 이렇게 해서 따서 기코 신호.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좋은 타점을 주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그 지점을 분명히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걸 명확하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없고 기법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제가 이 신호를 만드는 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신호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수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기법과 맞춰서 또 이 만들려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이제 그 좀 완성된 걸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기코 패턴하고 기코 패턴이 어떤 게 기코 패턴이냐, 그 다음에 기코 매수 타점은 어떤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평소에 많이 보던 그 위치인데 이게 기코 패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데이 트레이딩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매매를 하지만 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뭐냐면 패턴이 이 돌파 패턴 하나, 그다음에 눌림목 하나, 그다음에 시돌파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시초가 매매 하나.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있죠? 요거 돌파, 눌림목, 시초가. 그죠? 그다음에 시돌파.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주로 하는 매매는 이런 파워 돌파 매매보다도 이 트렌드 매매를 주로 많이 하고 시돌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이 기고 패턴은 이 트랩과 시돌파를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두 개. 근데 기존의 이 시돌파는 A 고점과 B 고점이 이렇게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를 걷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시돌파인데 오늘 설명드리는 기코 신호는 이 B 고점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B 고점이 형성되지 않고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약간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그렇게 B 고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걸 오늘 기코 신호로 제가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코 신호가 그런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자, 기코 패턴인데 1분봉입니다. 1분봉에서 22평과 62평 정배열이죠. 정배열된 상태에서 물론 역배열돼도 됩니다. 22평이 62평보다 작은 상태에서도 이 기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압축하기 위해서 이거는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역배열에서 나오는 건 아시겠죠? 정배열돼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면 패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62평은 여기에서 물론 이제 여기 돌파가 나왔겠죠. 양봉으로 나오고 주가는 뭐 적어도 5% 이상은 올라갔겠죠. 자, 그런 상태라면 일단 22평과 62평이 정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정배열이 되다가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 뭐 9시에서
여기 이제 뭐 3시 20분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죠. 그러면 22평이 이렇게 하락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하락이 됐다는 거는 주가가 21선, 20선, 2평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62평, 62평은 3분봉에서 22평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20선 위로 이렇게 회복할 때 하나, 그 다음에 20선이 돌아가기 직전에 여기 또 하나. 그래서 요 간격은 여기 요 나오는 간격은 뭐 5봉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22평이 돌려고 하는 시점 굉장히 짧죠.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들기가. 그래서 요 신호, 요거와 요가 나오는 거를 제가 기코 신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코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서 다 매수를 하면 성공하냐? 그게 아니죠.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죠? 자, 패턴하고, 그죠? 패턴하고, 플러스 수급. 요거 수급은 이제 호가창을 말하는 겁니다. 호가창에서의 수급. 자, 호가창의 수급. 자, 이게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매수 타점이 되는데, 패턴이 좋아야 되고, 호가창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즉, 호가창의 두께도 좋아야 되고, 속도나 체결 강도가 좋을 때, 그죠? 여러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패턴이 나쁘고, 수급이 좋아도 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트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건 이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그것이 일봉이든 분봉이든 매수할 수 있죠. 또 패턴은 좋지만 수급은 별로인데도 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돼도 매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패턴도 좋고 차트 모양도 좋고 호가창도 좋은 이런 것들이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성공률이 확률이 높고 또 그 다음에 패턴은 나쁘지만 차트는 모양이 개판이지만 매수는 할 수 있죠. 수급만 좋으면. 즉 호가창에서 수급만 좋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굳이 지금 이 기코 패턴을 설명드리는 거는 패턴도 좋고 수급도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명드리는 거는 수급은 지금 거래가 뭐 지금 뭐 막 그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그 반드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호가창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단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이 패턴에서만 제대로 된 패턴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완할 때 요것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20선이 이렇게 꺾어질 거 아닙니까? 꺾어질 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신호를 내가 기코 신호를 줬다 그랬죠. 자, 그럼 신호 나왔다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봐야 되겠죠. 자, 호가창을 보는데 항상 이전의 고점, 고가를 갱신할 때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전의 고가를 갱신하는 지점. 여기면은 여기도 이제 그 고가 갱신이죠. 직전 고점 갱신, 여기 직전 고점 갱신. 요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이 지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C돌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C돌파는 이렇게 해서 여기 A 고점과 B 고점이 정해져서 이렇게 C돌파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20선 아래로 내려가서 C돌파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예외적인 C돌파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쌍바닥이나 어떤 그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요 고점을 직전 고점을 갱신할 때 나오면 굉장히 바로 매수해도 되고 외바닥으로 나오는 경우는 한 번 더 지켜봤다가 돌아서 나갈 때 이렇게 돌아서 나갈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내가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런 기코 패턴은 10% 아래에서도 나오고 10% 위에서 나와서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양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신호를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검색식은 각자가 알아서 만드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 신호는 제가 약 일주일 동안 제가 한번 게시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차트를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차트 설명은 뭐 굳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맨날 제가 약간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잠기거나 좀 기침 소리가 나와도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자, 이거는 전일 대비 20% 라인, 요거는 10% 라인, 파란색은, 그 다음에 요거는 전일 대비 5% 라인.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 늘상 뭐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랩 신호고, 그 다음에 이평선은 요거 5, 20, 요거 60, 3개 하고, 그렇게만 했고, 거래량입니다. 다 설명했죠? 그죠? 자, 보시면, 자, 요게 지금 핑크색이, 요 핑크색이 기코 신호입니다. 기코 신호. 아시겠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호. 자, 기코 신호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코 신호는 뭐라 그랬어요? 트랩하고 C 돌파가 조합된 거다. 그죠? 근데 이 C 돌파가 B 고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명확하게 나오는 건 바로 매수하고. 자, 이걸 보시면 20선이 쭉 올라가죠. 자,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고점을 찍고 이렇게 싹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던 기법상의 오리지널 신호가 나오는 경우는 어디냐면 여기 하나 오고 여기에. 요거는 이제 힙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 왜 그런지는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20선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올라가는 와중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와서 나오는 이 지점. 근데 이 지점도 기코 신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C돌파 나오는, C돌파는 뭐예요? 이렇게 A 고점과 이 B 고점을, 그죠? 거슬 때 나오는 신호. 여기가 여러분들 기코 신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호가창을 보라는 얘기예요. 호가창에서 매물을 먹어가는 그 순간, 그죠? 바로 매수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줘도 되고, 그죠? 혹은 바로 사도 되고, 시돌파라면. 아시겠죠? 단지 여러분들한테는 이 패턴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위치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이거를 매매했어요. 이걸 제가 장중에도 요 정확하게 게시판에 보면 요 시간에 정확하게 나왔다고 제가 언급을 했고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자, 그러면은 이 지점도 신호가 나왔지만 여기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신호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수급이 안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도 외바닥으로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신호가 나왔지만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패턴상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는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전의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 그쵸?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 이전의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를 넘는 이 신호가 나왔고, 또 이게 추세로 보면 이렇게 C돌파가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힙소입니다. 힙소. 요거는 힙소는 아니에요. 요거는 힙소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온 패턴인데 기법상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힙소고. 그렇지만 힙소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신호를 나타내게 하고 기법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다 제거해버리면 힙소에서도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기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벡트로. 자, 벡트로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10% 위에 올라갔죠? 아까 이제 여기서도 한번 나왔지만 이건 아니라고 치고 10% 위에서, 주도주 10% 위에서 보면 여기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나왔어요. 자, 열을 쓸 때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쭉 빠지고, 이제 여기는
이거 신호가 제대로 나왔지만 22평이 뭐예요? 저항으로 자리 잡아서 완벽하게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서 지금 B 고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B 고점을 진행 중이에요. 그죠? 이때 조심하시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저항으로 자리 잡는다. 왜냐면 22평이 이렇게 하향이 되잖아요. 이 자체가 주가가 하락세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22평을. 근데 못 벗어났죠. 그래서 신호가 나오더라도 그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기코 신호는 항상 예비 신호로 인식을 한다. 아시겠죠? 예비 신호. 아시겠죠? 예비 신호를 인식을 하고 자, 한번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종목 약간 낌새가 보인다 하고 여러분들이 관정에 충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종목 보고 있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이거 봐라.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B 고점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건데 지금 여기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추세를 건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서 그죠? 이게 좀 자, 추세를 걷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추세를 한번 거볼게요.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키면 자, C돌파는 나왔지만 B 고점은 여기에요. 넘지를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갔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수급이 들어와서. 근데 못 갔잖아요. 이거 수급이 호가창에서 수급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버릴 때는 항상 이 60선 있죠. 60선으로 이탈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죠? 60선으로 이탈하지 않고 주도주가 60선을 이탈하지 않고 62평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거는 관종에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관종에나 두고 언제 매수를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이 다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게 직전 고점이 되는 거죠. 요 캔들이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튀어오르는 이 점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기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코 신호와 그죠? 기코 신호와 기코 타점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이전 직전 고점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예요. 직전 고점을 넘냐 안 넘냐. 직전 고점을 그죠? 돌파하냐 안 하냐.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걸 기준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수급이 안 들어왔다면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60선을 안 깨졌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걸 넘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을 때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사냐면 꼭대기 사는 게 아니라 요런 데 살 수 있어요. 요런 데. 싸게.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더 가면 더 가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못 사면 놓쳤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눌러줄 때 이제 여기 정상적인 트렌드 매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액트로라는 종목을 어디에서 발견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검색식을 돌려서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코 타점 혹은 기코 신호를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이 가능해요. 노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느닷없이 하는 매매가 갑자기 하는 매매가 아니고 준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보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가면 좋겠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공업도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었죠. 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건 이제 이렇게 22평이 갔다가 꺾어졌죠. 꺼졌다 22평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 캔들이 절반 이상이나 올라올 정도로 뭔가 안전한 그 캔들이 나왔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고점이 어디 있냐면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직전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 굉장히 저기죠? 요 지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로 사도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되고, 바로 사고 올라가서 버티면 되죠. 왜냐면 22평과 62평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그림에서 얘기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올라서잖아요. 이렇게 올라서서 눌러준다 할지라도 다시 가는 그림이 나와요. 아시겠죠? 22평과 60평이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매수를 못했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뭐 아쉽지만 이렇게 갔다가 눌러주면은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되고요. 이거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이 시점, 여기를 넘는 시점에 해도 돼요. 굉장히 급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매수 타점은 여기다. 매수 타점은 여기고 요거는 기코 신호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신호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줄 수 있는 그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위치도 절묘하게 그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B도 한번 볼까요? 그 신호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있네요. DB도 한번 볼게요. 자, DB도 보면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22평이 이렇게 안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법상 신호는 나왔지만 기코 신호는 나왔지만 기법상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22평이 꺾인 상태에서 들어왔죠. 그죠? 22평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들어와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거버리면 그죠? 여기가 A 고점, 여기가 B 고점, 여기가 뭐예요? 기코 신호 나오면서 C 돌파 나오는 거죠. 이때는 바로 매수한다. 그죠? 그죠? 이건 바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힙소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힙소인데 이런 것들이 힙소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할까 말까 하는데 굳이 제거를 안 했어요. 물론 저는 제거한 것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공개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법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왔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이가 예비 신호니까. 버리지 말고 20선 안 깨면 그냥 한 주 사놔요. 한 주 사놓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 종목을 이것저것 보면 안 되고요. 이런 이게 오늘 비전이 있다 그러면 좀 따라다니고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 약간 투자해서 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갖고 매수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종목 안 보고 그냥 이 종목만 보겠다 해서 이렇게 뭐 하나에 뭐 5% 먹는다. 그죠? 5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50만 원이고. 이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단 10분 만에 50만 원 번다. 만약씩. 혹은 10분 만에 10만 원 번다.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 저 종목 막 찾아다닌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런 타점을 와도 매매를 못해. 왜냐면 기법 자체도 모르고 기법 자체를 모르고 또 느닷없이 매매를 하니까 뇌동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기고 타점이 된다. 아시겠죠? 여긴 안 나왔죠? 트랩 신호가 나왔지만 여긴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20선이 꺾어져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나왔죠. 자, 이것도 보시면 알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건 힙소죠. 요거는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많이 올라지 못했다. 그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스프리마 H도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기코 신호가 나왔죠? 보면 B고점이 없어요. 그죠? B고점이 있다면 여기야. 여기거든요, 여기. 요거. 보시면, 여기에 여기.
그죠? 자, 아까 제가 C돌파는 이게 분명해요. 이게 C돌파는 A 고점과 B 고점이 연결시키면 이 지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C돌파는. 근데 이거는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다고, 라운드로. 그죠? 라운드로 돼서 나오는 시점일 때 이 라운드에 있는 고가를 넘을 때도 이게 나와요. 기코 신호가. 이때 바로 매수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래서 직전 고점을 갱신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았으면 이걸 먹는데, 자, 보세요. 자,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들 잡았으면 어때요? 딱 보고, 이 신호가 나왔을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식간에 뭐 이거 몇 프로야. 그죠? VI 가서 이거 하나만 해도 8%인데. 그쵸?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왔어요. 자, 여기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왔죠. 근데 이거는 22평이 이렇게 상승 중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코 신호 나왔지만 기코 타점에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면 20평이 꺾어져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하라. 근데도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법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트랩 매매를 또 배우시면 또 이 매매도 그에 응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트랩 매매는 이제 아까 이렇게 여기서 하는 매매니까. 아시겠죠? 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좌우지간에 이런 거는 기코 타점, 기코 신호는 나왔지만 기코 타점은 아니다. 왜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 22평이 62평과 수렴되질 않았기 때문에. 22평이 꺾이질 않았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엔드텍. 자, 여기 나왔죠? 자, 이 자리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자리에 딱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매수를 해야 되냐, 바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캔들이 큰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나오면, 아, 이거는 일단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서 싸게 사야 되느냐, 적절한 타이밍을 잡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잡는 요령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직전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못 넘었죠. 근데 여기랑 이렇게 걷버리면 C돌파 자리는 돼요. 그죠? 여기가 B고점인데, 그죠? 여기는 C돌파 자리라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죠. 혹은 매수 못하면 여기를 넘을 때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1668을 넘을 때 매수를 들어가면 돼요. 혹은 못 잡으면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여기거나 다시 재돌파할 때. 요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나온 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잡으면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내려올 때 사든가, 혹은 요걸 재돌파할 때 사든가. 아시겠죠? 요 부분. 요게 C돌파 자리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행히 바로 못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추세가 넘어갔으니까, 그죠? 여기가 다시 지지 역할을 될 수가 있겠죠? 보세요. 그죠? 자, 이게 그림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못 잡으면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혹은 여기 돌파할 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 그랬죠. 내려올 때 하고. 굉장히 많이 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잡으면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내려올 때 잡거나 여기 돌파할 때 잡거나.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좌우지간에 이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백날 봐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지점에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고수와 하수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트상에 보면 같은 종목인데, 동일 종목인데요. 똑같이 동일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시점이 틀려요. 보는 시점. 아시겠죠? 보는 시점이나 위치가 틀려. 위치가.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요. 동일한 종목에서 고수는 수익을 내고 하수는 손실을 내요. 그렇게 보면 나도 하수인가? 자, 이런 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지점에서 봐. 종목들을 이상한 지점에서 본다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나머지는 이제 호가창. 그래서 동일 고수랑 똑같은 종목을 보되 고수가 보는 그 위치 이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롤 모델로 자기가 만약에 삼고 있다. 그러면은 그 패턴을 잘 보세요. 어떤 매매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 위치를 잘 파악하고 하셔야지 엉뚱한 같은 종목인데 엉뚱한 위치에 있는 그런 그 구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월 6일 거 한번 볼까요? 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막 2월 달 것까지 한번 계속 자료를 수집해 봤거든요. 자료를 수집해서 이 기코 신호를 넣어본 상태에서 검증을 해봤어요. 역시나 굉장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타점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신호를 집어넣어 놓고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4월 6일 날 프로 있죠. 이것도 제가 장중에 종목을 줬었어요. 여러 번 신호가 나와서. 그죠? 자, 보세요.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호가 나오는 위치들이. 자, 보시면 20선이 갔다가 이렇게 꺾이죠. 자, 이렇게 꺾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20선이 꺾일 정도면 5위평이 이렇게 내려와요. 22평 밑으로 내려와서 62평에서 지지를 받는 거죠. 이 62평은 3분봉에서 20선이기 때문에 3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데이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눌림목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매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여기가 고가잖아요. 여기가. 요게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넘고 이게 C돌파 자리가 되나 안 되나 보려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 그랬죠. A, 여기가 B. 자, 그러면 여기 직전 고점도 넘었고 그 다음에 C돌파 자리도 되고 하니까 여기는 바로 매수를 해도 돼요. 아시겠죠? 물론 한 방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분할 매수. 왜냐하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려와도 다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고 혹은 여기 돌파할 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굉장히 익숙하게 봐 주셔야 돼요. 이렇게 A 고점과 B 고점을 넘을 때 C 돌파가 나올 때 그죠? 여기 눌러줄 때 한번 여기 재돌파할 때 한번 여기 요 구간. 아시겠죠? 여기가 급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돌파라는 개념에 낯선 용어라서 그렇지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아시겠죠? 자, 자 내려왔죠. 이거 저도 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걸 보고 지켜봤어요. 그냥 더 올라가나 분명히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목을 기다려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20선과 60선 이렇게 간다고 그죠. 이렇게 정배열된 상태에서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돌아갈 때 그죠. 혹은 이제 여기를 넘을 때 여기서 매수 못하면 요걸 넘을 때 직전 고점을 넘기까지는 다 끝내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저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 이 폭탄이 안 나와. 폭탄. 여러분들 막 매매하다 보면 이런 거 폭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폭탄이 항상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폭탄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폭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보면은. 그쵸? 더 같죠. 굉장히. 그러고 나서 이게 오후에 또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키코시는 나왔지만 해당이 안 되죠. 20선이 상승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 못 하는 거죠. 근데 여긴 또 나왔죠. 그쵸? 자, 여기 보면 B고점이 없어요. B고점이 없는 상태에서 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예비 신호로 보고 항상 직전 고점을 넘을 때. 그러니까 직전 고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쵸? 지켜보겠다. 이렇게. 직전 고점을 넘을 때. 그쵸? 이해되시죠? 혹은 이걸 보고 눌림목에서 요 돌아나가는 요런 시점들에서 선취매를 해도 돼요. 그죠? 선취매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지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기코 신호를 여러분들이 이 위치 항상 그랬죠. 제가 고수와 똑같은 종목을 보는데 종목만 보지 말고 그 보는 위치를 잘 봐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봐줘야 하고 보고 준비를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고수는 이런 자리에서 보는데 하수는 이런 자리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먹을 종목도 못 보고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보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일한 종목이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기코 신호고 요게 기코 타점. 혹은 요 밑에 눌림목도 되겠죠. 하지만 양봉 저처럼 양봉 돌파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기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는 제가 굳이 이 신호를 안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실전에서. 근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깨닫는 바가 많을 거라고 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상한 매매를 했구나. 분명히 좋은 종목, 주도주였는데도 내가 이상한 위치에 그 시선이 가 있는 바람에 먹을 종목도 못 먹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 봅니다. 자, 아바코드가 했던 종목이죠, 매매를. 자, 이제 이거 뭐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저도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이거 배또님도 여기서 했더라고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걸 B고점과 이걸 근다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못 넘었잖아요. 왜냐면 A고점과 B고점인데 이거 못 넘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직전 고점을 넘었나 안 넘었나 보라 그랬죠. 여기 요거잖아요. 직전 고점은 요거. 그쵸, 요거. 그래서 이런 직전 고점을 넘을 때는 무조건 일단 눈 감고 1차라도 들어가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설사 눌러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N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무지 많거든요. 왜냐? 이제 이렇게 되면 20선 위로 올라가면 60선 이렇게 가고 20선이 돌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고 눌러주면 추가 매수하고 혹은 여기 재돌파할 때 하거나 그런 식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바로 갔죠. 3.83% 고가가 1분 만에 3% 먹으면 굉장히 큰 거죠. 그쵸? 엄청 갔죠? 약 5% 이상 갔겠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호 아닙니까? 기코 신호. 그래서 기코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벤트성으로 배포를 할 겁니다. 배포를 하면 여러분들이 세팅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HLB 이노베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다 꺾어져서 나오는 신호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호가창을 보라 그랬죠. B고점으로 갈지 안 갈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B고점으로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위치죠. 좋지 않은 위치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죠? 여기 내려와서 다시 가는 거. 저는 이 타점을 노리거든요. 이게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아까 C돌파도 아니고 직전 고점 돌파도 아니면 그냥 놔둬요. 놔뒀다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와서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코 신호고 기코 타점. 양봉 돌파하시는 분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다시 직전 고점이니까 여기가 기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기코 신호. 아시겠죠? 자, 제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죠. 다 똑같아요. 이제 뭐 4월 5일자도 있는데 뭐 4월 어떤 걸 봐도 똑같아요. 어떤 걸 봐도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봐도 4월 5일 아무거나 봐도 여러분들이 지나간 거 보고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설명한 대로 보시면 돼. 그죠? 자, 보시면 이런 데 신호가 많이 나오잖아요. 트랩 신호가. 근데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트랩 매매로 하시면 돼. 나중에 별도로 기법이 있어요. 트랩 매매 기법이라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기코 신호는 하루에 주도주에서 하루에 10종목 이내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종목 중에 7, 8개는 굉장히 상승률이 좋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20선이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세요. C돌파가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죠? 라운드로 꺾어져서 A 고점이고 B 고점이 없어 잘.
B고점이 없을 때는 직전 고점을 보라 그랬죠. 그냥 자 여기 자 예를 들어서 C돌파의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자 이 C돌파는 언제 나오냐면 B고점은 언제 나오냐면 주가가 22평과 엔드 62평 이 두 개를 다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B고점이 나오는데 지금 하는 기코 신호는 B고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20선 위로 아래 내려와 있어서 B고점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자 여기 A고점은 찍혔죠. 근데 B고점은 20선과 60선 위에서 나와야 돼야 B고점인데 없잖아요. B고점이. 그럴 때는 그냥 직전 고점. 그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직전 요거. 요거를 넘을 때 신호가 두 개는 나왔지만 요거를 넘을 때는 요게 기코 타점, 요게 기코 신호, 요게 기코 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부분에서 샀으면 여러분들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위치, 좋은 패턴에 있는 종목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패턴은 간단하죠. 이거는 굳이 이 신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20선이 꺾어지는 걸 꺾었을 때 나오는 이 신호를 잘 봐라. 아시겠죠? 자, 요거 여기 4월 5일 것만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바로 나갔죠. 이거는 바로 나왔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해당이 안 되는 이것도 기코 패턴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꺾어져야 되는데 안 꺾였잖아요. 그렇지만 기코 신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휩소를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멀리 갔죠? 이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걸로 하고 끝냅시다. 자, 여기 보시면 C돌파는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는 이제 명확하죠. A고점과 B고점이 명확하게 나왔죠. 그죠? 다 만족하죠. 그리고 요 직전 고점도 넣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매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왜냐? 직전 고점도 넘었고, 그죠? B고점도 넘었기 때문에 바로 되죠. 그래서 이런 지점이 나오면 무조건 1차라도 들어가라. 왜냐? 물리더라도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20선이 이렇게 꺾어져야 되는데 안 꺾이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힙소 부분에 해당이 돼요. 제 개념으로 하면. 그렇지만 힙소도 좋은 모양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없애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힙소를 안 없애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힙소를 없애면 이게 안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힙소를 없애버리니까 이 신호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신호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로 하냐면 트렌 매매를 하는 거예요. 트렌 매매. 아시겠죠? 트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코 신호는 C돌파까지 이제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안 없앤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그 기코 패턴하고 기코 타점을 제가 설명드렸죠. 자, 기코 신호가 나올 때하고 타점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22평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밀분봉에서 정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21선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신호가 좋은 신호다. 여기는 휩소에 해당이 되지만 기코 신호가 나온다 할지라도 요거는 여러분들 조심해서 접근을 해라. 아시겠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기법상으로는 여기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게 다시 돌아서 가는 이런 그 매매를 노리는 그 매매가 기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틀에 보고 이 C돌파의 개념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트랩은 5일선이 주가가 트랩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구간에서 다 나와요. 근데 요게 C돌파랑 합쳐지면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걸러진다는 거 지금 공부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트랩이 나왔지만 이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코 신호는 트랩하고 시돌파하고 같이 시돌파하고 결합시켜 놓은 거고, 거기다가 또 이 이평선에 이 꺾이는 것까지 제가 수식으로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이 신호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많은 신호들이 없어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야? 4, 5, 5일? 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원래 여기도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왔네. 잠깐만요. 여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나오더라도. 근데 여기는 신호가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이건 아까 EDGC, 아까 한 거죠. 자, 이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마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굳이 기코 신호가 없더라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22평이 꺾어질 때 나오는 이 위치들을 잘 봐라.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